자, 시작해보아요. 임진록하고 명량 맞지? 아니? 명량인가? 명량. 응.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소설 플러스 시나리오. 보통 이렇게 묶여있는 세트를 우리는 갈래복합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일단 예상부터 해보고 가는데 딱히 예상에서 벗어나는 녀석은 없을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물사건 배경이야. 맞지? 가자. 16번 가의 내한이해입니다. 자, 요시, 권율, 김억추, 순신, 안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있군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랑 연결시키는 문제, 있을 거라는 거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 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있잖아. 씬 넘버 51번에 다 문제들이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때 씬 넘버 51번은 씬 넘버 52번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야. 그럼 우리가 읽을 때도 그걸 신경 쓰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됐어. 18번 문제. A와 B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A와 B가 어디 있는지 빨리만 보고 오자. A 지문은 저기 어디 갔어? 맨 앞에 초반부에 있는 녀석이고, B 지문은 나 지문의 초반부에 있는 녀석이네요. 그래서 각각의 능력 어떤 물들을 보면서 자, 키워드만 표시로 해놔. 이럴 때는 빨리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야. 조롱, 질책, 유보, 강요, 비판, 정당화, 정보 제공, 의지 표현, 해결 방법, 그다음에 감정 토론, 이런 말들이 보이실 겁니다. 빨리 표시만 해놓고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항상 나오는 그 패턴 문제야. 인물, 사건, 배경 나오고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나오고 서술상 특징 문제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19번 문제는 지금 보면 서사갈래는 블라블라, 반면 극갈래는 블라블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점을 지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새롭고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임진록이라는 작품이야. 죄송한데 화장실 갔다. 야이, 빨리 갔다 와. 아 진짜. 빨리 갔다 와. 천천히 하고 있을게. 자, 임진록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둘 만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또 이 타이밍을 잘 비웠어. 자, 일단 써놓고 가자. 우리 문학사 역사 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조선 후기가 혼돈과 카오스의 어떤 중추에 있었던 건 알고 있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다양한 외적의 침입들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그 시기가 바로 있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나라에서 해안선에서 10km 이내에는 아무도 살지 말 것을 권고했어. 국가에서 10km 안에서 살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 그러니까 외적이라는 거 어쨌든 그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거잖아. 와가지고 칼 들고 내려서 다 썰어 죽인 다음에 여자들은 끌고 가서 노예 삼고 갖다 팔아먹고, 오케이? 그래서 재산 다 털어나고 딱 철수하면 그때서야 관군들이 우와 하고 달려오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와 하는 동안에 이미 또 딴 데 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예 100km 이내에는 사람 살지 말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린 지경이었어. 워낙 10km. 그러니까 해안선부터 10km 이내에는 사람 살지 말 것을. 아무튼 그런 식으로 40리까지는 살지 말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비석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이 선을 넘어가서는 거주를 금지한다. 오케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던 시기고, 참고로 그럴 때 우리에게 위안이 돼주는 건 문학이었어. 지금은 그때처럼, 아니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를 보겠니, 게임을 하겠니, SNS를 하겠니,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각종 전쟁에서 패전을 겪고 아픔을 겪고 가족을 잃었잖아. 그 아픔들을 소설로서 이겨낸 이야기로 바꿔내는 거짓부랑을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는 패전인데 패전을 승전으로 바꿔 표현함으로써 뭔가 심리적 위안을 얻었지. 다 중요한 말들이라 그냥 파란편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당시 전쟁 소설들이
영웅에 의해서 일본이나 병자호란 여러분 혹시 뭐 박시전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치? 박시전의 내용도 용홀대 용골대 기억 그 단어들 기억나시죠? 실제로 그 장수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표현하잖아 항상.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줬던 게 이 작품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작품의 대표 명사격이 바로 임진록이에요. 임진록에 보면 6.25에 나와. 그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이럴 때 활약했다는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당연하게도 이순신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명대사라든지 권율장군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의적이 아니지 의병으로서 활동하셨던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영웅화시켜.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의 도수를 일으켜서 일본 놈의 시래끼들 완전 본때를 보여주지 이렇게 혼쭐을 내주는 그런 장면들을 표현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위안을 만들어줬다는 게 특징이고, 자, 이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굉장히 높고 그 당시에 이런 작품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임진록에는 그래서 참고로 되게 다양한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이건 이 작품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홍길동전에는 홍길동의 영웅일대기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작품은 이순신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장면들은 사명당이라고 하는 의병장 승려님 그 장면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잠깐만 그건 아니지. 아무튼 이순신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보자. 가지모는 행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선생님들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일본식의 그 한자 표현으로는 풍신수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자로 네 글자인 거를 일본 발음으로 이렇게 읽는 게 그 일본식 발음인데, 여기서 행장이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이 알기로는 소서행장인가 그런 이름을 가지는 외국 정수 이름이야. 오케이? 그냥 외국 장수 이름만 생각하자. 아무튼 행장이 거제도에 진을 치고 이순신을 치기 위해 온갖 기책을 내세우고 있었다. 하루는 행장이 부하장수인 요시락에 말했죠. 자, 보자. 행장은 일본 장수, 그리고 현재 대결을 먹혀리고 있는 사람은 이순신, 그리고 행장 밑에는 지금 요시라라고 하는 부하장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들어가자. 이순신의 결단체 계책을 행하라 데스. 그러니까 요시라가 병을 듣고 평소 교류가 있던 김응서를 찾아가 은근히 말합니다. 자, 김응서 한국 사람이죠?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을 치기 위해서 부하장수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 사람은 또 김응서라는 사람한테 가서 계책을 연결시키고 있죠. 가보자. 우리 평행장은요, 본래부터 처음부터 화친하고자 했으나 청정, 그렇지, 이 사람이 또 무슨 청정이에요. 네 글자 행장 이름입니다.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서로 틈이 생겨 이제는 청정을 죽이려 하고 있사옵니다. 자,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로 나오리니 내가 연락하거든 그 즉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면 청정을 죽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의 원수도 같고 우리 장군 한도시 있을 것이 하면서, 야, 머리 이거 잘 쓰고 있죠. 지금 요시라가 하고 있는 건 유인책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럴듯한 정보를 흘려가지고 내 말을 믿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행장 말고 행장의 적대 세력으로 청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정이 좀 있으면 나올 거야. 군대 끌고. 그때 내가 타이밍 알려줄 테니까 그때 나오면은 내가 얘들 딱 잡아먹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참고로 행장은 이런 거 상관없이 이순신을 작살내고 싶은 것 뿐이잖아. 계책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모르는 이쪽 편이 그 정보를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면 적군으로부터의 첩보입니다 하면서 이걸 잘못 알려주면 부대 작살나는 건 순식간이겠죠. 상황 파악하세요? 그런 상황이구나. 자, 그래서 A 지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길면 하면 좋은 일이 뭐라고요? 18번 같은 문제 지금 풀러가 버리자는 거잖아. 벌써 지문 다 읽었잖아. 이게 무슨 일인지 벌어졌잖아. 이해됐잖아. 그치? 자, 가자. 이게 상대를 조롱하는 거야? 아니야.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될 테니까 군대를 끌고 이 타이밍이 나오면 이길 것이다. 됐지? 5번, 문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상대에게 해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잠깐만, 선생님 5번도 뭔가 좀 애매한데요? 그죠? 애매하지? 그럼 냅두고 가. 4번이 답 같은데 5번도 애매해.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통 몇 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헷갈리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일단 잡아놓고 시작한 거잖아. 그렇지? 결정적인 답은 뒤에서 나올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만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A 다 읽었고. 자, 그래서 다음, 응서가 이 일을 조정해 고하니
조정에서는 요시라의 말을 믿고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아가 청정을 치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권율 또한 한산도에 이르러서 이순신에게 말하죠.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순신은 이것이 도적의 간사한 기략인 줄 알고 출전을 주저하였습니다. 이거를 듣고 김응서에게 연결된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순신은 수행하지 않고 싶어. 왜냐? 나가면 작전인 게 뻔한 거니까. 자, 정유년 정월에 웅천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15일 청정의 성봉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 뒤에 요실하게 내려갔습니다. 청정에 이미 부터 내렸다. 이미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이다. 바다를 넘어왔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허물을 순신에게 물었고, 참고로 이 허물을 물은 그 뒤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손조가 이순신을 뭐 이러저러 얘기했잖아. 그치? 참고로 이 뒤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유배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백의 종군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백의 종군은 그러니까 기본이야. 유배를 갔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도 이순신밖에 없잖아. 그래서 유배를 보냈는데도 국가에서는 이순신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에서 군대를 지휘하다 보니까 백의 종군이라는 말이 벌어진 거야. 자, 중간 줄거리 있죠. 동제서로 임명된 원균은 칠전도에서 크게 패하고,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도 미모로 자주 등장하잖아. 그치? 이순신이 원균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죠. 난중일기에 되게 많은 줄을 할애해서 원균 나쁜 놈, 원균 나쁜 새끼 이렇게 욕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실천도에서 크게 패했고,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때 선조의 입장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왕권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거야. 그치? 나라가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와중인데 백성들은 다들 이순신만 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믿을 사람도 역시 이순신밖에 없기는 한데, 이순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순신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떠나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의심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 뭐지? 모든 사건에 배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순신이 죽었다고 하고 뻥치고 사라진 거다. 이 뒷일이 뻔히니까. 승리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집어넣어서 나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내가 나쁜 놈 될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피한 거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선생님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들은 이순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참고로 그런 이순신의 어떤 고뇌와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글 중에 김훈님의 그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해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칼의 노래. 제목이 칼의 노래. 그때도 카레가 있었어. 아니 설마. 설마 저도 드립친 거야? 칼의 노래. 김원수 들으면 현의 노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카레 노래로 들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왜 갑자기 카레 노래를? 아니 근데 의가 애로 발음되는 건 정상인 건 알고 있지? 의로 발음될 수도 있잖아. 의로. 아니 의로 발음하는 게 정상인데 애로 발음하는 것도 형이야. 그래서 상관없어. 아무튼간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카레 노래가 원래는 여러분들 지학사 교과서에 실려있던 적도 있었어.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 여러분들 바로 앞 세대 교과서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내려가긴 했지만, 읽고 있으면 선생님은 그 녀석이 교과서에 나오기 전부터 이제 나왔을 때부터 바로 읽었었거든. 야, 이게 소설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래 씹는 느낌이야. 답답해. 문장 하나하나가 건조하기 이를 데 없어. 근데 그 건조한 맛으로 읽는 거야, 그 작품은. 한번 나중에 꼭 재미삼아라도 읽어보세요. 잘 썼어. 네, 그런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인 거야. 선생님은 문학하는 사람을 될 어떤 건덕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다시 이순신이 돌아왔어요. 순신이 군관 10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과에 이르니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순신을 따르거늘 순신의 군사는 이미 100여명이 넘어서, 그러니까 지나만 가는데 군사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순신입니다. 순천에 이르러 무기를 내어가지고 보성에서 와서 보니 10여 척의 전선이 남아있을 뿐. 이게 몇 척이겠지? 시댁엔 아직 12척. 그지? 전라수사 김옥주 불러서 전선을 수습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상황 정리를 하고, 또 자료도 되는 장수에게는 처소로 전선을 만들라고 하고, 또 장수를 모아서 엄하게 주의를 주셔.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기가 깊게 배어있으니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런 표현 중요하죠. 지금 봐봐. 잘 생각해봐. 이 문장. 이거 이순신의 의도야? 아니지. 지금 감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한 건 누가 평가한 거야?
지금 이 문장 누가 평가한 겁니까? 그래서 서술자가 평가한 거잖아. 그치? 편집자. 이걸 뭐라고 한다? 서술자의 개입 혹은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는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죠.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돼. 기본적인 문제니까, 알겠지? 문장을 읽고 있는데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 야, 이 장면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술자의 개입이야. 한편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하고 올 것을 걱정해서 차라리 육지에 올라와서 싸우라고 명했어. 그러니까 조정의 입장도 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이미 바다는 끝났어. 배 12척 가지고 뭘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조금의 병사라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서울을 지켜야 되겠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키는 병사로 쓰라고 했는데 또 이순신은 명령 불복종. 그러니까 이순신은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되게 머리가 아픈 거지. 근데 문제는 전장에서는 전장 지휘관의 어떤 판단력이 되게 중요하잖아. 아니 서울의 대석하게 야만에 앉아서 저기 이라크 상황 어떻습니까? 이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현지 있는 사람이 지금 총알이 몇 발씩 날라오고 있는지 몇 분 간격으로 도발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으니까 상황을 느낄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런 차원에서 명은 명대로 내리는데 이순신은 그거 따라갔다가 또 아무런 일도 모르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순신이 임금께 말해서 청했습니다.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요해초를 지킨 결과입니다. 이제 신이 전선 60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만약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나오나 신이 죽기 전에는 도저히 감히 없이 여기지 못하리이다. 오케이? 내가 바다 꼭 지킨다. 날 믿어달라. 라고 말하는 중이네요. 자, 정유년 9월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어오거늘 수신이 다급하게 명령합니다. 10여 척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 참고로 이때 되게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몇 척밖에 안 되잖아. 적군은 수십 척이 될 거고 암만 못해도 수십 척이고 100척 가까이 될 거란 말이야. 그때 누구 기가 혼자 나가죠? 이순신 함선이 혼자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안 밀려. 애들이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보자 그 밑에 있던 부하장들도 그래 그냥 한번 같이 죽어보자 하면서 같이 밀고 나갔고 그 결과가 승전이었잖아. 그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도 뛰어나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거제부사 안희가 도망을 가려고 하죠. 자, 이 안희라는 사람도 뒤쪽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판단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선생님이 지금 굳이 안 하고 있지만 인물에 동그라미 치면서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순신은 이를 보고 맨 앞에서 외칩니다. 아니, 네가 어찌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이제 네가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하니까 안희도 당황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찌 진격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적진을 달려서 싸우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백하면 백하도 죽고 앞으로 나가서 죽으니까 죽을 거면 적이랑 싸우다 죽을게 하면서 나간 거야. 싸웠는데 적선이 안희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까 죽기 직전에 이르렀어. 이를 본 이순신이 급히 구원하러 가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서 수신을 둘러싸고 어지럽게 공격하고 대포 소리는 바다에 신동하고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순신이 바다에서 공격에 처한 것을 보고 장수들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오로지 통제사를 믿었기 때문이야. 이때 이렇게 위태로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전선을 힘으로 적을 공격했고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까 적이 당황해서 잠깐 물러났지. 아니 몇 척 안 되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안 밀려 쟤들이. 뭐야 얘들. 그래서 잠깐 뒤로 물리게 됐고 그러자 순신은 그 틈을 타서 또 적을 많이 죽였고 적이 패하여 달아나더라. 됐죠? 자, 아무튼 요 장면 그리고 참고로 요 장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량해전인 거 뒤쪽에 있는 시나리오의 제목으로도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가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16번 문제도 지금 풀러 가봅시다. 가자. 먼저 1번 요시라는 행장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응서를 찾아갔죠. 행장의 명은 뭐였더라? 이순신을 물리칠 계책을 세우라. 2번 권율은 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할 것을 지시했지. 권율 역시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3번 김억추는 순신으로부터 전선 수습하라 명을 받았다. 자, 정확하게 순신이 김억추에게 명령을 내렸죠. 오케이. 4번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여기서 지키겠다 말을 했고 편지에 그 글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5번 안희는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했다. 아니죠.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구나. 차라리 싸우다 죽어야겠거나 밀었고 그 결과물이 둘러싸임이었지. 무슨 이해됐죠? 자, 아무튼 16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했고요. 자, 이제 나지문까지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명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명량에서 이순신 역할을 누가 했니? 네. 잠깐만, 명량 말고 이번에 한산.
이거 또 누구더라? 아 이거 좀 언젠가 한번 나중에 한번 몰아서 봐야지 뭐. 몰아서 볼 수밖에. 막 검색하고 있어? 누구야? 박해일. 아 박해일 맞다. 박해일. 오케이. 최민식이 그랬지. 그 명량을 한번 찍고 나서 다음에 후속작 절대 안 찍겠다고.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몰입을 한대요. 오케이?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인가? 아니 살인 추억이 아니지. 그 장도리 씬으로 유명한 영화 있잖아. 복수는 나의 것인가? 그 이름 뭐였지? 군만두 먹는. 군만두 먹는 거 그래 그거. 올드보이. 아, 오 올드보이. 올드보이 찍을 때 그 되게 유명한 일하잖아. 본인 입으로 인터뷰를 이렇게 했잖아. 이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날 보고 웃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캐릭터에 몰입해 있는 거야. 완전히 사이코패스처럼 돌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생활하는 게. 그래서 몰입했다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는데 명량은 그 이순신의 고뇌를 너무 깊이 느꼈다면서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말 힘들었다고.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씬 넘버 51번.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문제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씬 넘버 51번과 씬 넘버 52번 간의 관계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리고 실제로도 지문 속에서도 51번과 52번만 나와 있고. 그쵸? 가보도록 합시다. 이순신 집무실에서 한획 한맥 숙연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두고 장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계의 내용이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편지의 내용일 겁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으려면 다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했고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파르르 떨려 또 왼손으로 잡고 다시 글씨를 이어서 써가. 자 벌써 B를 다 읽었지? 이제 문제 하나 해결을 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확인했던 애매했던 그 녀석. 자 우리는 심지어 4번하고 5번만 읽으면 돼. B는 1, 2, 3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4번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맞죠? 현재 12척 남은 이거 가지고 승리할 거야. 5번 아까 애매했던 거 확인하자.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면 이미 틀렸잖아. 봐봐. 그치? 이렇게 맞고 틀림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힘주어 말합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엽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계 쓰기를 마치자 이순신이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여러 장수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장수들이 출병을 앞두고 대책을 묻자 이순신은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밝히죠.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 그지? 상길에는 이순신은 또 다른 사람들도 무릎을 꿇죠.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참고로 구는 거북구자입니다. 거북선을 말하는 거죠.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전선이 귀하고 군사명이 귀합니다.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그대들 뜻이 정이 그러하다면 좋아, 애들을 모아라. 이순신의 의외의 태도에 장수들의 안색이 다소 밝아졌어. 자, 판단 들어가자. 이순신은 그 말을 듣고 싸움 안 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아니지. 오히려 사람들을 왜 모으라고 했지? 설득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왜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51번과 52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52번 가자.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의 화광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고 있고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또 기대감이 섞여 있어. 그럼 여기서 이런 거 판단 잘해야 돼. 기대감이 왜 있는 거야? 안 나가겠구나. 안 나갈 수 있겠구나. 오케이? 육지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앞줄에 서 있는 안희 등의 장수들 표정에서 기대감이 크죠. 이순신은 칼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김돌손, 황보만 가져왔는가? 기름통을 들고 왔습니다. 부어라. 붓자는 뭐 하느냐? 하니까 기름통을 들고 가서 본체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해. 안희 등 장수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순신을 쳐다보고 있고 나대용 옆에 서 있던 희인은 그냥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을 뿐이야. 김돌손, 황보만이 기름을 다 붓자 불을 놓아라. 예, 뭔 일이라 안돼 장군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안희의 표정은 싸늘하게 얼어붙죠. 뭐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죠. 김돌손이 횃불을 놓고서 이순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놓아! 김돌손이 횃불을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이는 본체. 설마 하며 지켜보던 군사의 낯빛이 파랗게 질립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입을 열죠.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탄식을 쏟아내는 절망에 빠지는 군사들 몇몇. 우수사 배설이 그저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구선에 불을 질렀어. 옳다. 우리는 더 이상 구선도 없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육지라서 무사할 수 싶으냐 하니까 고개를 떨구고 똑똑히 보이느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소영을 태운다. 살아서도 더 이상 돌아올 것이 없어.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면서 진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하고 이런 행동도 못합니다. 그죠? 네. 우수영. 이거 그러니까
전라 좌수형, 우수형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전라도를 기준으로 좌측을 지키면 좌우는 왼쪽 오른쪽을 말하고 수는 물 숫자 말하자면 바로 해군을 말하는 거야. 수영 이퀄 해군. 오케이? 수영은 해군이야. 아 그걸 물어보셨구나. 자 아무튼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뒤에 그 죽음을 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었죠. 아 죽음을 걸지 아니 목숨을 거는 거죠. 자 17번 문제 풀러가 볼까요?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야. 1번 이순신이 숙연한 얼굴로 장계를 쓴 것이 장수의 기대감에 연결될까? 아니죠. 숙연한 얼굴로 글씨를 쓴 거는 다른 장수들은 알지 못합니다. 2번 아니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이순신의 망설임이 표출됐니? 망설임이 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뜻을 걸고 있어요. 3번 아니가 군사 한 명도 구해라고 말한 것은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고 절망을 극복한 것이 아니야. 군사들은 절망하지 못했어. 좌절하고 있었고 오히려 절규하고 있었지. 4번 이순신이 군사들을 모으라 명령한 것은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에 동기가 된다.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미 구선에 불을 지른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야. 이 녀석이 전자 안 나가려고 배를 불태워버린 거지. 자, 5번 정답이 이 녀석이 있죠? 장수들이 싸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52번에 본체를 불태워서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에 계기가 됐습니다. 맞죠? 앞에 사건이 원인인데요. 뒤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렸지. 오케이. 자, 17번도 해결했고요. 자, 마지막 19번 문제. 가자. 이런 문제는 원래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소설 갈래라고 하는 것과 극 갈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이런 문제일수록 더 쉽기도 하죠. 너무 뭐랄까 우리가 공부 여러 차례 해왔던 그 요소에서 정답이 등장하는 거니까. 1번부터 보자. 가해선 수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이를 까지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요약해서 서술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야 조금만 집중해. 몇 분 안 남았어. 자, 나에서는 아니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면서 이순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사를 통해서 즉 뭐예요? 극장면은 소설 작품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전개되고 극작품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전개된다는 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 거잖아. 그 의도만 생각해주면 돼. 2번 마땅히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이순신의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 줄. 잠깐만,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요거는 맞지 그치? 맞죠? 아까 선생님이 아까 감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참고로 그 서술자의 개입은 맞는데 여기서 문장의 구성을 잘 봐.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이게 장수들의 결심이야? 아니야, 이순신의 결심이야. 그리고 그러한 이순신의 결심에 장수들이 감동을 한 거잖아. 순서가 잘못됐지? 정답 2번이네. 답 잡았죠? 그리고 나에서는 지시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그쵸? 뭐예요? 서술자를 통해서 서술되는 갈래와 지시문과 해설동을 통해서 아마 지시문과 대사, 행동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극갈래의 차이점을 비교하라. 그거지. 3번 서술자의 직접 설명, 지시문. 4번 서술자의 묘사와 지시문. 5번 서술자의 직접 설명과 지시문. 전부 다 같은 패턴인 거야. 나머지는 굳이 읽을 필요 없으니까 핵심적인 차이점이 뭔지 파악해 주시고, 즉 서술의 갈래인 소설과 대사와 행동의 갈래인 극갈래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것 뿐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네. 현대시를 건드리는 건 무리였네. 오케이. 자, 현대시 파트랑 나머지 독서 지문까지 해서 참고로 다음 주에는 이 지문을 그냥 다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요거까지 깔끔하게 다 풀어오셔야겠죠? 혹시 오늘 아픈 사람 있으면 다 풀어주시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그러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클리닝 미시에 그냥 말씀드렸어요. 제발 좀 깔끔하게 가자. 제발 좀. 오케이? 나부터 잘 부탁할게. 단어 시험 본 거 주면 안 돼. 똑같아. 단어 시험 보는 거는 앞 페이지에 표지 있을 거야. 쌤, 밖에 있어요. 지금 밖에 걸려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